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TV 유권자 논단입니다. 오늘은 거짓말, 자유, 평등, 민주주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7월 8일자 칼럼에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이 무도하고 불법적 언행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수석비서관은 지난 6월 18일 태양광 사업 복마전을 방송한 KBS 1TV가 문의도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방송 전에 2차례나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으며 그 근거가 문자 메시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거짓말, 자유, 평등, 민주주의, 진보와 보수, 태양광 발전이 그것입니다. 첫째, 방송사는 언론의 자유를 갖습니다. 국민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버티로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리버티는 원칙이나 법 외에는 억압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프리덤이라 할 때는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방송사는 원칙이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보도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했든 실수든 허위 사실을 방송할 자유야 없지요.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면 정정하고 사과하고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방송에 허위는 없었고 대변인과 춘추관장에게 문의한 것이 문자로 남아있답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가며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권한을 남용한 범죄이자 방송사의 언론 자유를 억압한 범죄입니다. 태양 아래 뭘 숨기기는 어렵다는데 왜 하필 태양광 발전을 두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윤 수석의 거짓말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입니다.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청와대라는 공권력의 거짓 주장을 믿어야 합니까? 공영방송의 사실 보도를 믿어야 합니까? 국민을 불신의 늪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는 실정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으로 저지르는 사악한 범죄입니다. 윤 수석의 거짓말은 자충수이기도 합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죠. 허위 사실이라면 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문의에 답변하는 것이 소통이고 허위 사실을 방송하겠다면 막는 것 또한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하는 것이 직책인 공직자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방송사를 겁박한 겁니다.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라도 거짓말로 언론의 리버티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거짓말로 언론의 프리덤을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수석 비서관이란 공직자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국민소통 수석은 허위인지 진실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답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되자 KBS 1TV를 겁박한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앞세워. 이것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확신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수석비서관이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권력자가 국민을 속이고 법 앞에 불평등한 것, 이것이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입니다. 셋째, 만인은 평등합니다. 법 앞에. 법 앞에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리버티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위축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으니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프리덤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리버티와 프리덤은 다른 것 같지만 동일체입니다. 법 앞에 불평등해서 프리덤이 위축되면 그 위축된 만큼 리버티도 사라지니까요. 자유는 법 앞의 평등으로 살 수 있는 무엇입니다. 넷째,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자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들 가운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한 과정도 거쳐야 했습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것은 지난한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노력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노력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합시다. 다섯째, 보수와 진보를 다시 생각합니다. 지난 200여 년은 자유와 평등이 겨뤄온 과정이었습니다. 어차피 평등이란 이루기 어려우니 자유를 확대해 먼저 발전하고 추후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 보수의 주장이었지만 자유를 보장한 결과가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 행로를 건너라면 무시할 수 없는 개인차가 불평등을 초래하고 우연까지 개입해 이것을 더 키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부패를 통해 더 큰 부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불평등은 확대됐지요. 불평등은 자유의 큰 적입니다. 이것이 임계점을 넘으면 평등을 주장하게 되고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를 속박하자는 주장이 득세하니까요. 자유를 제한하자는 진보나 공산주의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자유를 확대한 뒤끝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공산주의는 평등을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평등을 실현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함으로써 평등한 무소유를 실현했을지는 몰라도 나락으로 추락한 생산성이 그 결과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불평등의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불평등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부패가 불평등의 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패는 공산주의자라고 비켜가지 않아 무지막지하게 불평등한 소비가 뒤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등의 세 가지 큰 원인은 개인차, 우연, 부패입니다. 이들 중 개인차와 우연은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는 우리가 노력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평등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가 공산주의가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불평등의 세 가지 원인은 이념과는 관계없는 공통분모들입니다. 그러니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부패를 막아야지 이념을 들이댈 일이 아닙니다. 리버티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프리덤까지 이룰 수 있으며 이 두 종류의 자유를 잃으면 평등도 잃는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리버티를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패를 방지하지 않으면 프리덤도 위축되어 생산성과 창조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여 년 자유와 평등의 대결에서 얻을 수 있는, 얻어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평등이란 애당초 이루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를 확대하자거나 제한하자는 실험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본주의도 수정을 넘어 본질이 변화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이 쌍방독점으로 윈윈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으며 이 변화를 이끄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들입니다. 여섯째, 태양광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이자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보수와 진보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다툴 문제도 아닙니다. 전문 지식 없는 시민단체가 바람잡을 일은 더더욱 아니죠. 전문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보수 지지자 여러분, 진보 지지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꾼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로부터 푼돈에 가까운 이익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푼돈이나마 우리가 낸 세금이고 머지않아 그 값은 10배, 100배로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 후손에게 내야 할 세금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니라면 세금도 낼 수 없는 가난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주인 노릇 제대로 하십시다.